엉치가 먼저 아프다가 허리가 숙여지고, 엉치가 먼저 아프다가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엉치가 먼저 아프다가 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나타나시거든요. 저도 나이가 들면은 협착증으로 수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허리가 가끔 아픕니다. 내가 60년 동안 퇴행성 변화를 만들어서 신경을 좁혀놓고 60살이 돼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게 다시 넓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내온 시간 동안 이미 결정돼 버린 결과라고요. 그냥 미리미리 잘 관리하고, 엉치 통증이 있으시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서 언젠간 내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상태로 협착이 이미 쌓여 있는 상태인지, 언젠간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내가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인이 엉치가 아픈 이유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굳이 슬라이드 없이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 나누는 것처럼 방송을 좀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보통 엉치가, 노인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엉치가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비욘디에서 말씀드릴 때 엉치가 뭔지 맨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엉덩이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바지를 입을 때 두툼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엉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부터 엉치가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걸 고관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보시면은, 몸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고관절은 몸통의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골반이 위에,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고관절은 이렇게 앞에 붙어 있지 아래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래에 있으니까 고관절이 아래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엉덩이 쪽이나 이쪽 옆으로 돌아 엉덩이 옆부분이 아프면은 고관절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실은 보통 고관절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사타구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관절이 문제가 있으신 경우들은 사타구니 쪽을 더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이나 뒤쪽은, 살이 두툼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엉치, 엉덩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보통 사타구니 쪽이 아니라 엉덩이나 엉덩이 옆쪽으로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환자분들이 그걸 옆구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허벅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허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꼬리뼈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엉치가 어딘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바지를 입을 때 허리띠를 하잖아요. 허리띠를 하고 있는데, 허리띠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허리띠는 우리가 허리에 걷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허리띠를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리라는 건 굽혔다 폈다 움직여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허리띠를 하는 곳은 그 움직이는 곳 바로 밑에 쪽에 허리띠를 하게 됩니다. 소리가 좀 적나요? 제가 좀 크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에 감는 게 아니라 허리의 바로 아래쪽에 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허리띠를 하고 있으면 그쪽은 굽혔다 폈다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배바지처럼 허리띠를 아주 위로 올려서 하는 특별한 옷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리띠는 움직이지 않는 곳에 걸립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허리띠는 허리보다 아래에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보다 아래쪽이 아픈 거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보통 꼬리뼈 부위, 엉치 부위가 아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허리띠보다 아래, 허리띠 선이나 허리띠보다 아래가 더 아프시다면은 보통 그거는 허리뼈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 때문일 수는 있지만 아픈 부위로는 엉덩이 쪽이 아프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가 옆쪽으로 돌아가 있는 부분, 옆쪽에 이렇게 저희가 의학적으로 대전자라고 바지 주머니 손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정도도 엉치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허리띠보다 아래쪽에서 뭐 살이 두툼한 부분, 뒤쪽에서부터 주머니 손 들어가는 부분까지 그 부분을 엉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은 이렇게 엉치가 아프신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엉치는 도대체 어떨 때 주로 아프냐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떨 때 아픈 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의 엉치가 아픈 건지. 보통은 그 엉치가 아픈 것 자체가 그쪽에 중요한 구조가 있지가 않습니다. 엉덩이 쪽은 뭐 그러니까 골반의 내부 장기들은 골반 안쪽에 있지, 그 엉덩이 살이 두툼한 부분은 근육들이 주로 있고요. 신경이 빠져나오긴 하지만 근육들이 주고 내부 장기들은 대부분 앞쪽에서 훨씬 더 가깝습니다. 뒤쪽에서 내부 장기에 접근이 안 되거든요. 뒤쪽은 그냥 골반뼈가 있고 골반뼈 위쪽에 두툼하게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치가 아픈 것 자체가 엉덩이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아픈 거는 대부분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아픈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천장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상근증후군이라든지 그런 비교적 아주 작은 종류의 질환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걸 뭐 그러니까 의사분들을 교육할 때랑 환자 교육할 때는 좀 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장 빈도가 높은 것, 어차피 의사들도 실제로 할 때는 교과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교과서 텍스트 내용을 외우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잘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어찌됐든 대부분의 살이 두툼하게 나오고 주머니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통증이 있으시면은 엉치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원인은 대부분 허리의 신경 눌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관절이 아플 때도 엉치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이 아플 때는 사타구니가 같이 아프면서 엉치까지 아플 때는 고관절 때문에 엉치가 아플 수 있지만, 사타구니 쪽이 안 아프면서 엉덩이 쪽이 아프실 때는 보통 그건 신경 저림 증상이니까 신경이 눌림에 의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별하는 방법은, 통증의 원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지면을 딛는 순간 아프신 거는 고관절에 힘이 떨어지는 순간 아프겠죠. 무릎이 아프면은 우리가 체중을 실는 순간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중을 실는 순간에 통증이 더 생기는 게 아니고 약간 뒤쪽이 아니라 앞쪽이라면은 체중을 실는 순간에 통증이 생기고 뒤쪽이 아니라 앞쪽이 불편하신 거라면은 그건 고관절 통증이시고요. 체중을 싣는 순간에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뒤쪽이나 옆쪽이 불편하시면은 그거는 허리 때문에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리고 신경성 통증을 구별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신경성 통증을 구별할 때 중요한 게 보통 신경이 눌리게 되면 우리가 허리가 실제로 아픈 경우를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합니다. 허리 자체가 아픈 경우를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허리가 아픈 경우는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으면은 우리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아플 때 보면 대부분 허리띠 선이나 허리띠보다 위쪽이 아프게 됩니다. 실제로 허리에 힘이 떨어져서 허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허리띠보다 아래가 아픈 경우는 대부분 앉았다 일어설 때라든지 걷다 보면 더 불편해지는 형태로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급성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 디스크에서는 허리 자체도 아프면서 엉덩이 쪽도 같이 아픕니다. 허리 자체가 아프면서 엉덩이 또 같이 아플 때는 보통 급성 허리 디스크의 상태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건 척추도 결국 관절이고요. 디스크는 일종의 연골이라고 보십니다. 말랑말랑한 연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연골 조직은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골은 뼈랑 부딪히면서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통각을 예민하게 느끼면은 우리가 못 걷겠죠. 무릎의 연골에도 연골 자체는 신경 분포가 적습니다.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연골 바로 밑에 뼈에는 신경이 들어와 있지만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정상적인 그렇게 잘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우리가 무릎 연골을 뭐 70년, 80년 쓰면서 안 아프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연골이 안 깨지고 연골이 쿠션 역할을 하고 연골 자체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아프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도 원래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디스크가 통증이 있다면 우리가 허리를 숙였다 펼 때 디스크의 압력이 계속 변하는데 그거를 통각으로 느끼면 아파서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스크도 원래는 신경이 그러니까 통각을 잘 못 느끼는 게 기본적인 원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스크의 상태 변화가 있거나 그럴 때는 디스크 자체의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될 때 우리가 보통은 그 디스크라는 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럴 때는 다리 쪽으로 증상을 느끼실 수가 그러니까 엉치 쪽으로 신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린 증상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린 증상을 볼 때 엉덩이 쪽부터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통증이 생기시게 되는데요. 라이언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4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MRI 결과 초기 디스크 팽윤이라고 하는데 왼쪽 엉덩이 이상근 주사도 1회 맞았는데 증상 호전이 되었지만 개운치 않아서 병원 재진료 장유근 신경주사 1회 맞은 후 나은 듯 하지만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환자분 진료 내용의 평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척추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 꼭 맞는 건 아닌데 제 그냥 의견이라고 참고로 라이언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주사를 통해서 증상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시는 건 대부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사라는 게 어떤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억누르는 거랑 통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 조절이 줄어들고 내가 뭐 할 때 더 아프고 뭘 할 때 덜 아픈지 좀 예측이 되시면은 주사 치료는 중단하시고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환자분께서 라이언님이 필라테스 하면서 근육 스트레칭 해주고 계신데 운동 열심히 하면 엉치 옆 뒤쪽 당근 증상이 없어질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주사 치료로는 많이 아픈 거를 어느 정도 통증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더 아파지는지 통증에 대한 예측이 되시면은 그 상태에서는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운동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많이 쓰면 닳습니다. 많이 쓰면 닳기 때문에 운동이 하면 할수록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몸을 많이 쓰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결코 몸을 오래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의 스트레칭 운동하시면서 코어를 잘 강화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안 입게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극복한다는 표현은 안 아프게 만든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성공하기 좀 어려우신 그러니까 이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 아프게 하고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환자분께서 방사통, 다리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대부분 방사통이거든요. 방사통 같은 것도 제가 환자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인 상태 변화가 없으면은 대부분 사람 몸은 적응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요. 우리가 피부를 꼬집을 때 처음에 꼬집을 때는 아픈데 계속 꼬집고 있으면 아픈 느낌이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느려지면은 통증이 줄어들게 되니까 통증을 없애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통증이 좀 생활을 하실만 하면은 상태 변화를 느리게 만들어서 내가 통증을 못 느끼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통증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서 줄었으면은, 그러니까 통증이 좀 줄었으면 주사는 좀 줄이시는 편이 좀 더
건강한 지속 가능한 관리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후훈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89세 아버님이 허리도 안 좋으시지만 오른쪽 뒤쪽 엉덩이가 아프시대요. 허리 관련일까요? 맨발 걷기로 치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새 맨발 걷기 환자분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오른쪽 뒤쪽 엉덩이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건 대부분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는 통증이세요. 연세를 감안했을 때 급성으로 허리가 확 아파지신 게 아니시면 대부분 협착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아픈 것 자체를,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맨발 걷기를 통해서 근력을 관리하고 운동을 관리하신다는 건 괜찮은데, 맨발 걷기를 치료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꼭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른쪽 뒤쪽이, 내 어르신 상태를 보시면 89세 아버님께서 오른쪽 뒤쪽 엉덩이가 아프시면서 허리가 자꾸 숙여지는, 좀 걷다 보면 자꾸 숙여지는 경향이 보이시면은 이거는 보통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허리가 점점 더 숙여지는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허리를 숙이고 걸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안 그래도 체력이 떨어져 있는데 허리를 숙이고 걸으면 많은 양을 걸으실 수가 없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보행거리가 줄어들고, 보행거리가 줄어들니까 몸이 더 늙고, 몸이 더 늙으니까 허리가 더 숙여지고, 이런 악순환을 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허리를 더 숙이는 것 자체를, 허리가 숙이고 걷는 게 추세적인지 한번 꼭 보셨으면 하고요. 맨발 걷기는 어르신이 똑바로 잘 서실 수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구부정하신 상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엉덩이 뒤쪽이 불편하시면은 구부정하게 서서 맨발로 걸으면은, 원래 맨발 걷기가 족보사들이 꼭 선호하는 건 아닌데 완전히 건강하신 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어르신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허리가 숙여진 상태에서 맨발을 걷는다면은 발의 자체의 압력 분산이 앞쪽으로 너무 많이 쏠릴 가능성이 커서 그 운동 지속 시간이 짧아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을, 그러니까 무한정 많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 뒤쪽이 아프시고 허리가 만약에 좀 숙여지시는 경우시라면은 맨발 걷기보다는 그냥 신발을 신고 자세를 좀 잘 잡고 걸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자세를 잘 잡는 게 뭔지, 자세를 잘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경우가 좀 있는데요. 보통 바른 자세라는 별게 아닙니다. 머리, 어깨, 고관절, 발이 그냥 일직선상에 서는 자세가 바른 자세거든요. 근데 요새 어르신들 많이 뵈면은 신전 운동이 유행하면서 머리는 제 위치에 있는데 어깨는 뒤로 가 있는 형태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게 서면은 체중을 실을 때마다 허리가 휘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똑바로 세우기 위한 신전까지는 괜찮은데요. 이게 코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뒤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뒤로 제껴버리시면은,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알아요. 옆에서 핸드폰으로 가족분한테 똑바로 서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어깨의 위치가 내 발 뒤꿈치보다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뒤로 몸을 이렇게 제끼고 쓰시면은 어깨의 위치가 내 체중 발 뒤꿈치보다 뒤에 가 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코어가 약해서 똑바로 못 쓰시고 몸을 뒤로 제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몸을 꼭 곧게 서 있어야지 지면에 충격 흡수를 잘하는데, 뒤로 넘어가 있게 되면은 걸을 때마다 몸이 뒤로 꺾이는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라톤이라든지 우리가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몸이 안 흔들려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안 그래도 몸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똑바로 서야지 에너지 손실이 적어서 몸을 더 잘 쓰세요. 오래 쓰세요. 그래서 똑바로 서질 때 서지는 게 가능하신 상태에서 아까 맨발 걷기 같은 것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라보님이 질문 주셨네요. 50대 남자분이시고 엉치 통증 특별한 일 없이 3일 전부터 갑자기 걸을 때 양쪽 엉치가 시큰하게 아프고 똑바로 눕기가 힘들더라고요. 증상 관련으로 검색해보니 허리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여서 병원에 가볼까 하는데요.
혹시나 병원 가면 수술을 하라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뭐 저도 병원 가야 되면 겁이 납니다. 저도 뭐 치아만 아파도 제가 겁이 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한테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수술을 하라고 할까봐 해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허리에서.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절대적인 수술의 적응증은 진행성 마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점점 힘이 빠지거나 다리를 점점 절게 되거나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수술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신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일 전부터 갑자기 아파서 수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협착증, 대부분 연세 있으신 분들이 허리 치료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가 협착증이시거든요. 협착증의 경우는 이게 오늘 아파졌다고 내일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안 아파졌다고 내일 수술 안 하는 것도 아니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협착증이 되면 장기적으로 몸이 늙어가는 과정에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협착이 내 노화를 촉진해서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할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거지, 오늘 갑자기 아파서 내일 수술하게 되는 일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갑자기 수술을 하라는 권유를 받을까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분 증상 중에서 조금 안 좋으신 게, 똑바로 눕기 힘드신 건 좀 안 좋은 증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눕기 좋은 게 눕기 힘드신 게 왜 그러신 거냐면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르신들, 협착 심하신 분들 뭐 허리를 잘 못 피시잖아요. 이게 허리를 잘 못 피시는 분들은 똑바로 못 눕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누운 게 허리를 완전히 피는 거잖아요. 협착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심성 협착은 허리를 피면 신경이 더 눌리게 되기 때문에 허리를 못 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서 허리가 똑바로 누우면 엉덩이 쪽에 불쾌한 느낌이 드시면은 전체적으로 협착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거일 가능성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치료가 급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며칠 안 됐으면 제일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걸을 때 양쪽 엉치가 시큰하게 아프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걸을 때 양쪽 엉치가 시큰하게 아픈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시간이 내가 배에 힘을 잘 주고 똑바로 서서 걸을 때 아픈 건지, 내가 꾸부정하게 좀 걸을 때 아픈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숙이고 걸으면 덜 아픈 건지, 피고 걸으면은 오히려 더 아픈 건지. 그러니까 진짜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숙이고 걸으면 더 편하고요, 피고 걸으면은 더 불편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숙이고 걸으면 편하고 피고 걸으면은 불편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요건 어차피 만성이신 거거든요. 만성이신 거고, 만성인 상태에서 뭔가 작은 변화가 생겨서 아프신 거기 때문에 병원을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환자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의 모든 허리 통증 원인을 디스크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벽에서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때, 그러니까 절벽 주변을 낭떠러지를 그렇게 걸어가고, 좁은 길에 낭떠러지를 걸어가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안 떨어지겠지만, 좁은 길은 언제나, 협곡은 언제나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낭떠러지에 서 있어서 떨어지는 건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부분 절벽 위에 서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좁은 길에 서 있는 상태가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분들 중에 간혹 너무 디스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절대적인 신전 자세를 너무 유지하려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뵙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길러서 저절로 펴지는 상태가 되시면은 신전하시는 게 가능한데, 코에 힘을 기르지 않고 그냥 팔 힘으로 몸을 절대적으로 계속 피려고 노력하시고 너무 과도하게 안 숙이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초기에는
그러니까 많이 아프실 때는 조금 쉬셔도 신전 위주로 관리하셔도 좋은데 급성기를 좀 지나시면은 이게 꼭 신전보다는 코에 힘을 길러서 몸을 꼿꼿이 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뒤로 제키는 거는 뒤로 넘어가는 거, 신전은 언제나 꼿꼿이 쓰는 정도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뒤로 넘어가면 신전은 또 다른 사악한 결과를 부릅니다. 그리고 협착이 있으셔서 내가 폈을 때 뭔가 불편하시다면 피는 것도 당연히 신전 자세도 그분한테는 신경이 또 다른 자극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 이게 그냥 통증이 별로 없이 몸에 힘이 좀 없어서 꾸부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전을 좀 해서 꼿꼿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넘어가거나 꼿꼿이 폈는데 불편하신 분이 억지로 피려고 하시는 거는 또 다른 사악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좀 좀 하셨으면 좋겠고 며칠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 좀 살펴보셔서 좀 안정을 먼저 취해 보시고 추세적으로 나빠지는 추세가 있으면은 그때 병원 방문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질문을 좀 더 답하면은 고래밤님이 질문 주셨네요. 30대 중반이시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어요. 지난주부터는 엉치뼈에 통증이 느껴져요.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은 없어서 허리 디스크는 아닌 것 같은데 엉치뼈가 왜 아플까요? 도와주세요. 이게 전형적인 상태세요. 그러니까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이 없다고 허리 디스크가 아닌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손상은 디스크 자체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급성일 때만 허리가 아프고요. 급성기를 지나면 대부분 허리 자체의 통증은 없어지세요. 그리고 디스크가 상태 변한 것 때문에 그 순간은 허리가 아픈데 이게 밀고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허리 자체는 거의 안 아파집니다. 보통은 짧으면은 한 1, 2주, 길어도 한 3, 4주 안에 4주 정도면 대부분 허리 자체 허리가 디스크가 왕창 터져도 허리 자체의 통증은 거의 없어지세요. 그리고 신경이 눌리는 것 자체가 꼭 다리 저림까지 나타나지는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신경이 물릴 때 신경이 가지를 완전히 친 다음에 신경이 하나씩 가지를 치면서 나오거든요. 가지를 완전히 친 다음에 누르면 다리까지 저리세요. 근데 신경이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데 가지를 좀 치는 초입에서 눌리게 되면은 엉덩이 쪽만 저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엉치뼈가 많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시면은 이건 디스크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허리 디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육아휴직 후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허리가 불편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뭐 할 때 아픈지 보셔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어르신들한테 되게 많이 드리는 비유인데 집안일을 할 때 내가 15분, 그러니까 몇 분 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면 아픈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한 15분 정도 설거지를 하면 아프시면은 10분씩 끊어서 하시면 허리에 부담도 안 주고 가사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몇 분 정도 서 있으면 아파지는지를 신경을 안 쓰고 일을 다 하시고 허리가 아프다고 먼저 누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안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보통 몇 분 정도 하면 허리가 아픈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그거보다 조금 적게 여러 번 나눠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래밤님은 30대 중반이시니까 내가 의자에 앉으면 아프면은 내가 의자에 어떤 자세로 앉으면 아픈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면요. 내가 컴퓨터를 할 때 아픈지, 내가 의자에 기대고 있을 때 아픈지, 그러니까 내가 허리를 더 숙인 상태에서만 아프신 거라면은 아랫배에 힘을 잘 줘서 좀 버티는 힘을 좀 주면은 허리에 떨어진 힘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냥 앉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생기신다면은 그거는 아예 책상 같은 거를 좀 작업하시는 환경에서 가능하시다면 서서 일하는 책상 같은 걸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증이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알아서 그 동작을 조금씩 바꾸시는 게 가장 건전한 자기 통증 관리고요. 이게 병원에 가셔서도 저도 환자분한테 많이 해드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걸 잘 못 해드려요.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환자분이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 게 원래는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인데요. 환자분들도 생각을 잘 안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환자분한테 꼭 말씀드린 건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비슷한 동작을 할 때 덜 아프게 하실 수 있을지를 꼭 유념하고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 답만하고 조금 더 원래 주제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 3년 전부터인지 달리기 동작을 하고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엉치포 주변 근육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허리 밑부분이 찌릿찌릿 통증이 오면서 그쪽 주변에 힘을 잘 못 쓰는데 왜 이런가요? 하루 이틀 지나면 통증이 다시 완화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이게 대부분 뭐냐면은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협착증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은 만성의 퇴행성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뭔가 뻐근하게 불편한 느낌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디스크가 조금씩 낮아지고 허리뼈가 퇴행성으로 변하고 뭐 후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결코 한 번에 많은 큰 통증을 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잘 모르는 정도의 통증 가지고도 협착은 상당히 잘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니님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동작을 하고 나면은 오른쪽 허리 밑부분이 찌릿찌릿, 허리의 아래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건 신경자극 증상이 조금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후관절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신경자극 증상이 약간 생기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신경자극 증상이 조금 생기시면서 힘도 잘 못 쓰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 2 지나면은 다시 자극을 안 가하니까 추가적인 염증 반응은 안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허리 안에 있어서 그렇지 무릎 관절염이랑 똑같습니다. 무릎이 계속 걸을 때마다 시큰시큰한 걸 계속 겪다 보면 무릎이 점점 커지죠. 우리가 뭐 작업하시거나 집안일 하시는 어르신도 손을 계속 많이 쓰다 보면 손이 뻐근하게 아팠다가 뻐근하게 아팠다가 뻐근하게 아팠다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손마디가 굵어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뻐근하게 불편한, 허리 밑에 쪽이 뻐근하게 불편한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우리는 허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굵어지는 게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허리뼈에도 허리도 군뼈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낮아집니다. 그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협착증은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척추에 생겨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상태인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니님은 달리는 자세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달리는데 몸이 비교적 많이 흔들려서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져서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걸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멀 때 아프다가 좀 더 하고 나면 안 아파지면은 내가 이 아픔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안 아픈 게 이기는 거고요. 아픈데 더 이상 안 아파지는 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달리기는 좋은 운동인데 달리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리면은 가장 좋은 달리기 폼은 우리가 다 그렇게 달릴 수는 없지만요. 마라토너 폼이 가장 좋은 달리기 폼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몸이 하나도 안 흔들리잖아요. 마라토너 전문적으로 장거리 달리기 하시는 분 몸이 안 흔들립니다. 몸이 곧게 서 있거든요. 그리고 팔이나 다리나 아무 데도 힘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아주 가볍게 움직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몸이 꼿꼿이 서 있고 몸이 안 흔들리고 안 흔들려면 팔이나 다리나 불필요한 곳에 힘이 다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달리기를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보시면서도 허리가 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달리기 폼부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서서 달리는지 흔들리면서 달리는지 뭐 착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달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호회도 많고 달리기 멘토 해주신 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는 폼을 한번 꼭 점검을 받으시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원래 주제로 조금 돌아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엉치가 아프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리 쪽에 꼭 아프지 않더라도 엉덩이 쪽이 아프신 게 원래 협착의 증상이 맞습니다. 신경이 눌린 증상이 맞으시고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엉덩이 쪽이 주로 아프다가 이게 심해지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아프다가
그게 그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은 신경이 수술 같은 걸로 엉덩이가 신경이 더 이상 안 나빠지게 되는 상태가 되면 엉덩이 통증은 비교적 되게 잘 풀리거든요. 신경이 안 눌리게 되면 잘 풀리는데 다리 쪽이 많이 아프셨던 분들은 다리에 감각 이상은 남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 이상은. 그러니까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이 협착증 치료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시면 저는 보통 그러니까 치료 시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수술을 할 때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대강 좀 이해가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수술할 때, 협착증을 치료할 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거의 매일 설명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나면은 똑바로 서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협착이 있으시면 허리를 똑바로 못 펴시거든요. 근데 허리를 똑바로 못 펴서 대부분 엉덩이가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엉덩이 쪽에 뭔가 무거운 느낌이 나면서 허리를 잘 못 펴세요. 다리가 저리고 막 당겨서 허리를 못 펴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엉덩이 쪽에 묵직한 느낌이 나서 허리를 못 핍니다. 즉 신경이 눌리는 느낌은 엉덩이 쪽에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게 만성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그러니까 신경이 가지친 부분이 눌리는 게 아니라 신경이 가지치기 전 신경의 몸통 부분이 눌릴 때는 엉치가 묵직하다고 느끼는 게 원래 전형적인 협착증의 통증입니다. 가지치는 데만 누르는 게 협착증의 증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설명드리는 게 치료하고 나면은 똑바로 서지고 서 있을 때 느끼던 엉치 통증은 거의 수술한 즉시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하고 나면은 다리에 일시적으로 힘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화장실 변기에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은 신경은 안 눌리게 되는데 다리가 쓰기가 곤란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죠. 뭐 저희가 뭐 어떤 사람은 뭐 10분만 있어도 10분만 해도 잘 못 일어, 어떤 사람 20분 있어도 그렇잖아요. 20분 정도 앉아 있어도 다리가 별로 안 저리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꽤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새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조금만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감압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다리 힘이 한 단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세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신 분들은 감압이 돼서 그러니까 허리는 똑바로 펴지고 통증은 줄었는데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몸이 너무 노쇠하시기 전에, 기본 근력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치료하시는 게 꼭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협착증 감압술을 하기 전에 드리는 내용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피부를 1분 꼬집었다 떼면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피부를 1년 꼬집었다 떼면 감각이 정상으로 잘 안 돌아오겠죠. 그리고 꼬집었던 부위에는 원래 잘 못 느꼈던 불편감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비슷한 경험들을 모두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눌리면 이 감각신경 손상이라는 게 보통 환자분들이 되게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되게 짜증나게 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 신경 손상 때문에 뭘 아파서 못 하시진 않은데 그 이상한 느낌이 환자분들을 되게 예민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으로 만든 삶의 질을 되게 많이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 전부터,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에, 그러니까 발에 무디고 시린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이것도 좀 삶의 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좀 한 번쯤은, 위에 게 물론 처음에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협착증 자체를 노인분들이 엉치가 아프시면서 아프신 이유는 대부분 몸의 근력이 떨어지면서 몸에 힘이 없어지시면서 협착을 못 견디게 되시는 거예요. 협착을 못 견디게 되시면서 허리가 자꾸 굽어지는 겁니다. 허리가 자꾸 굽어지면서 엉치가 아픈 게 같이, 허리가 아픈 거랑 그러니까 엉치가 불편하신 거랑 허리가 굽어지는 거랑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거랑 보행 거리가 줄어드는 거 다 같이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연세를 드시다 보면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경우는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엉치가 불편하고 허리가 자꾸 숙여지면 위협감으로 느끼시면서 그러니까 운동량을 늘리세요. 그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운동량 늘리시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보행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데 운동량을 계속 늘려서 그걸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진료를 받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뭐 1km 걸었다고 치면은 내가 몸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협착이 점점 노쇠해지고 협착이 심해지니까 1km 건데 원래 30분 걸렸던 거가 1시간이 걸린다. 그럼 나는 1km를 걸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1시간 걷는 몸이 내가 1km를 1시간 걷는 사람이 되면은 그만큼 몸이 더 늙어버린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 극복된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한 것보단 나았지만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늙어버린 상태가 된 거니까 그거는 전문의랑 연세가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요 전문의랑 좀 상의를 하셔서 이게 추세적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할 건지 진행하지 않을 건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인분들이 엉치가 아픈 거를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엉치가 먼저 아프다가 허리가 숙여지고 엉치가 먼저 아프다가 활동량이 줄어들고 엉치가 먼저 아프다가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엉치가 먼저 아프다가 다리의 힘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엉치 통증을 엉치가 안 아프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엉치가 아파지는 거 협착증 때문인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저도 나이가 들면은 협착증으로 수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허리가 가끔 아픕니다. 많이 아프다는 뜻은 아닌데요. 가끔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수술할 때면 꽤 자주 아파요. 요새는 재활하고 많이 좋아지겠는데 요새도 좀 아픈 게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0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허리에서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60년 동안 퇴행성 변화를 만들어서 신경을 좁혀놓고 60살이 돼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그게 다시 넓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내온 시간 동안 이미 결정돼 버린 결과라고요. 그걸 너무 거꾸로 돌리려고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운동하는 거 필요한데 운동으로 이걸 거꾸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미리 잘 관리하고 엉치 통증이 있으시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사를 봐서 언젠간 내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상태로 협착이 이미 쌓여 있는 상태인지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는 알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내가 활동량이 줄어들면 초기에 수술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몸이 더 늙어버리고 나면은 수술해도 젊어지지가 않아서 더 늙은 상태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협착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좀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불편하시면은 노인분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엉치가 불편하시면은 전 정밀 검사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예측을 하셔야 되니까 내가 언젠가 필요할 수 있겠다 아니다 정도는 한번 검사를 받아서 확인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플 때 치료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별로 현명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유압수를 기준으로 치료할 때는 몸이 아주 노쇠해질 거나 너무 아플 때까지 참으시는 게 나을 수도 그러니까 참으라는 충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은 이게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너무 아플 때까지 참는 동안 다리 힘이 다 빠져버리고 몸이 왕창 늙어버리게 되면은 수술 자체를 견딜 힘도 없어지셔가지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면은 노화의 초기의 순간에 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특히나 감압술 위주의 치료에서는 조금 더 권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옥선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질문 남은 시간 동안 질문 조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65세 여성이시고 디스크가 있다고 담당쌤이 얘기합니다. 오른쪽 사타구니 앞쪽 팬티 라인 안쪽이 한 번씩 따가운데요. 내과 쪽은 아닌 것 같아 정형외과 선생님은 허리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디스크는 그러니까 일단 환자분 정도 연세에서는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도 대부분 협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랑 디스크랑 질환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협착증이라는 게 두꺼워진 황색인대랑 자라난 골격이랑 퇴행성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좀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이렇게 같이 있으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협착이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왔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협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외상성 디스크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어르신 정도 연세에서는. 그리고 오른쪽 사타구니 앞쪽, 팬티 앞쪽으로 한 번씩 따갑다고 하시면은 여기만 문제가 있으신 거면은 상관이 없으세요.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엉치 통증이 같이 있으면서 여기도 같이 불편하면, 허리가 숙여지면서 여기도 같이 불편하면 이건 허리 때문일 가능성이 크시고요. 다른 거는 전혀 없고 내가 오래 서 있기 힘들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서 거기만 따끔따끔 하면은 허리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헤어리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근데 어르신들한테는 그냥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통 제가 실질적으로 장수하시는 연세 높으신 분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있으니까.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보면은 대부분 긍정적이세요.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80대 후반에도 60대 초반 같은 몸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활동적이고 되게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진행성 문제가 아니라면은 웬만한 문제에서는 웬만한 불편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건강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서 건강에 대한 진단을 알면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의사들이 병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병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이 있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진단과 원인을 찾는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가지고, 대부분의 병들은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치료법이 있는 거지 무조건 없앨 수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단을 너무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원인을 너무 찾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양 현존 최강 남자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멋있으신데요. 한두 달 전에 왼쪽 엉치 통증이 있었는데 바닥에 다리를 뻗고 니은자로 앉아 있으면 자세를 하면은 왼쪽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다리를 펴고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심한 디스크는 아니라고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침 맞으러 다니고 있으세요. 혹시 운동으로 치료 가능할까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플지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럼 일단 그걸 안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안 하시는 게 첫 번째고, 왜 그런 거냐면 저렇게 바닥에 니은자로 딱 앉으면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면 무릎이 굽혀져 있어 내려가면서 골반이 좀 덜 돕니다. 근데 바닥에 앉으면은 다리가 올라오면서 골반이 위로 확 돌거든요. 그래서 허리 자체 압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에 압력이 높아질 때 왼쪽 다리 쪽에 왼쪽에 통증이 있으면 허리에 압력이 높아질 때 신경 자극 증상이 같이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뭐 심하게 신경이 많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심한 허리 디스크는 아니라고 했으면 신경이 그러니까 심하게 눌리지는 않는 거고요. 실은 이것도 디스크가 생긴 모양으로 설명한 거지만 협착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침 맞으러 다니시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침 맞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통증 치료에, 그러니까 침도 결국 통증 치료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 정도는 제가 통증 치료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통증 치료니까요. 그러니까 침 맞으러 다니고 계신데 침을 그렇게,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시간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하고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는 거 좋아 보입니다. 근데 요가나 필라테스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요, 코어를 잘 강화하는 운동인 게 맞고요. 요가랑 필라테스가 저는 어르신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운동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몸에 대한 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내가 요가나 필라테스 해보시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계속 느끼라고 하면서 계속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덜 불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픈지를 내 몸을 차분하게 인지할,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훈련을 시켜주는데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하실 때는 코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아랫배에, 그러니까 윗배가 아니라 아랫배의 힘을 단단히 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허리 보호 원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마지막, 거의 끝날 시간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허리를 보호하는 거는 속 근육, 코어 근육이 껍데기 근육에 비해서 강할 때 보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코어도 센데 거죽 근육도 많이 강하면은 어떻게 보면 팔에 힘을 세게 주고 배에도 힘을 세게 주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는 꺾입니다. 근데 배에만 팔엔 힘을 빼고 아랫배에만 힘을 세게 주고 몸을 숙이면은 등이 숙여지거나 고관절이 굽혀집니다.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다른 데는 힘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고관절과 등뼈가 움직여서 허리뼈가 적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관한 재활은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어요. 다른 재활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있으면은 저절로 힘을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허리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 아파지는 거고요. 근데 아랫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 다른 데까지 같이 힘이 들어가면은 이건 의미가 확 줄어듭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배에 힘을 주려면 윗배랑 아랫배랑 힘을 같이 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보호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근데 아랫배에만 힘을 줄 수 있으면은, 왜냐면 윗배에 힘을 주면 이게 흉추랑 붙어버려요. 갈비뼈랑 붙어서 상체를 숙이면 허리가 꺾입니다. 윗배까지 힘을 같이 주면은. 그리고 윗배에 힘을 주는 순간 갈비뼈를 끌어 당기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압력도 더 올라가고요. 근데 아랫배에만 힘을 주면은 복대같이 배 안에 있는 복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만 힘을 주면 위에 갈비뼈를 끌어내리는 효과도 없고, 그거에 힘을 주고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몸을 숙이게 되면은 고관절과 등이 자연스럽게 굽어지게 됩니다. 그게 허리를 오래 쓰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이고, 그 아랫배에 힘이 줘야지 몸을 똑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몸을 똑바로 세우라고 하면은 어깨가 몸 뒤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랫배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코어에. 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코어에 상당한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몸을 곧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세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마라톤 하시는 분들 달리는 영상 보시면 놀랍도록 몸이 곧게 서 있는 것들을 여러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배 아랫배에 힘이 엄청나게 잘 들어갑니다. 그게 허리를 보호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고요. 피디님이 허용하시면은 조금 더 허용하실 때까지 답을 하도록. 두루미 31님이 질문 주셨네요. 요추 5번, 천추 1번 디스크에 내장증이 있다고 합니다. 앉을 때 특히 엉덩이 쪽 근육과 허리가 아파서 약을 먹으면서 재활 운동하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 없을까요? 허리 숙일 때, 앉았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자, 요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실제로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재활이 완벽하게 되면은 보통은,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 증상이 대부분, 완화가 되셔야 돼요. 두세 달 안에. 한 3개월 정도면 대부분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요, 그러니까 찢어진 디스크가 안 무는데 어느 정도 꾸들꾸들해지는데 4에서 6주 정도면은 한번 붙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은 그 정도면 안 옵니다. 그리고 코어 근육을 길러도요,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코어에 힘이 들어간 인지를 제대로 하는 경우 코어에 힘이 들어간 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더라도 허리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코어에 힘을 잘 줄 수 있으면은 허리를 숙여도 허리뼈는 안 꺾입니다. 이게 코어 재활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재활하거나 운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가고 계신다면은 추가적인 생활에서 추가적인 손상 요소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손상 요소를 줄이시고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 찾아서 뭐 가능하면 앉을 때 아프시면 안 앉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활 운동에서도 코어에 힘을 잘 줄 수 있는, 다른 데는 힘을 잘 빼고 코어에만 힘을 잘 쓰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지도를 하시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보통 다른 데까지 같이 힘을 주고 힘을 잘 못 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랫배에만 힘을 주고 다른 데는 상당히 좀 힘을 뺄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면 운동의 효율, 코어 강화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질문 많이 주시고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번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